마지막 가족계획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하면서는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만에 생각 없이 뇌 빼놓고 재밌게 본 드라마였어요. 류승범 배우님 하니까 딱 떠오른 건데, 가족계획 무빙의 19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와닿으실 거예요. 또 마녀 있잖아요. 마녀 시리즈, 그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거랑 뭔가 비슷한데 그 시리즈보다 훨씬 재밌어. 안녕하세요, 이명구입니다. 네, 저는 오늘도 카메라 앞에 앉았고요.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앉았냐 하면은 바로 가족계획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과 키워드로 이 기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라마 가족계획 왜 봤나요? 다 6시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볼 영상이 필요해서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게임을 시작했어요. 바람의 나라 클래식이라고 초, 중딩 때 추억에 빠져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인데, 그 게임이 단순 노가다 게임이에요. 단순 노가다 게임의 특징이 뭐냐? 게임을 할 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다 보면 뇌가 빠져요. 그냥 손가락만 이러고 움직이고 있으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런 뇌 빼놓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 아까움을 느끼거든요. 재밌게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내가 시간을 쓰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드라마를 틀어놓고 게임을 하면 되겠다. 킬링타임용 드라마를 찾다가 딱 가족계획이 이렇게 맞물린 겁니다. 그렇게 본 가족계획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옆 동네 철수와 영희보다 훨씬 좋았던 드라마. 네, 옆 동네 철수와 영희라 하면은 오징어 게임이죠. 그 시즌2만 놓고 가족계획 시즌1 단순 비교 하자면은 가족계획 시즌1이 훨씬 재밌습니다. 제가 훨씬 재밌게 느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똥을 닦고 나온 기분 때문이에요. 같은 시즌제 드라마고 뭔가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 시즌1은 시즌1의 종료임을 명확하게 딱 알려주는 플롯으로 마침표를 콕 찍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제가 전 기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는 인질 상태로 잡힌 거예요. 현재 오징어 게임 시리즈에서 저의 상태는 인질극이었습니다. 너 납치된 거야.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시즌3 보게 하려고. 그것밖에 없어. 어쨌든 가장 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가족계획 시즌1이 훨씬 재밌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진짜 그냥 재밌어요. 뇌 빼놓고 보기 정말 재밌게 만든 드라마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소통이 안 되던 가족이 갑자기 토론 방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소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부러웠어요. 우리 가족도 토론, 토의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저렇게 소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음과 동시에 어쨌든 결국 소통이 시작되는 그 모습이 부러웠거든요. 우리 집은 소통이란 게 안 되는 가족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생각나게 해줬고,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소해봐라 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아이디어도 제공해준 것 같았고, 또 그래서 언젠가 한번 다들 어떤 대화에 대한, 소통에 대한 의지가 생겼을 때 저런 방식으로 대화, 소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게 해줬습니다. 다음 질문, 가족계획을 생각 없이 볼 수 있게 해준 이유는 설정을 제외하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메인 플롯 그리고 선악 구도가 정말 단순했기 때문이에요. 이 드라마 정말 단순해요. 선과 악이 분명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본 만화책, 소년 만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줄 만큼 캐릭터의 설정, 선악이 단순했어요. 드래곤볼 보면은 얘는 나쁜 애야 분명하고, 얘를 때려잡는 순호공도 분명하잖아요. 이 드라마도 배두나 선한 캐릭터, 그 외 적대의 관계에 있는 얘 나쁜 애, 배두나가 때려잡아야 돼, 배두나가 때려잡네, 류승범이 때려잡아야 되네, 류승범이 때려잡네, 이런 식으로 진짜 단순한 플롯이 반복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생각 없이 뇌 빼놓고 볼 수 있었고,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 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주고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악인을 너무나 최근 일상에서 접할 수 있었던 악인들이다 보니까 쉽게 몰입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도 필터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줘서 충격적이었고, 또 충격적이었던 만큼 단순했고, 그렇다 보니까 생각 없이 쭉 빠져들 수 있었고, 감독님한테 묻고 싶었던 설정이 있다면 이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초능력인지 후천적인지 선천적인지 이 설정에 대해 정확하게 묻고 싶었습니다. 아,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이게 어떻게 보면 떡밥이거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정보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드라마를 볼 때 그 설정의 깊이감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기심이 생긴 거죠. 저거 선천적인 건가? 후천적인 건가? 초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또 저 나름대로의 오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선천적인 능력인데 초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선천적인 능력이라 하면은 랜덤이에요. 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일단 저 집단은 어디서 나온 아이들인지 모르겠지만 마구잡이로 아이를 수집해.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 극한 상황에서 훈련을 해. 계속 그 극한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은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정육각형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어떤 한 능력에서만큼은 꼭지점을 향해 달려나가잖아요. 그걸 딱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두나 같은 경우에는 심리를 이용하는 능력, 류승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능력이 특출났던 캐릭터였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능력을 찾게 되면은 더욱 더 그 신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극한 상황으로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각성 훈련이란 게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우연이 만나야 최정의 우연이 탄생한다. 저 나름대로 저들의 능력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연은 자기가 가진 능력 중에서 특별하게 더 높은 능력을 발굴하는 우연. 두 번째 우연은 그렇게 발굴해낸 능력을 한 단계 더 각성시키는 상황을 마주한 게 두 번째 우연이라고 저는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어느 정도로 맞았는지 감독님한테 묻고 싶었던 거고요. 가장 납득이 안 되는 설정은 배두나의 엄마. 얘네가 국가를 위해서 발굴되고 키워지고 운용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의 최종 보스라 하면은 국가를 위해 움직이는 일을 늘 해왔던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국가 전체에 위협을 주고 국민 전체에 위협을 주는 행동까지 나아간다는 게, 국가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그게 맞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복수심으로 배두나나 류승범 혹은 그 가족 개인한테만 위협을 주면 몰라. 메인 빌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너무 매력 없이 허접했다. 제가 메인 빌런한테 기대한 거는 저 메인 빌런 배두나의 뇌지컬 능력과 류승범 배우님의 피지컬 능력을 가진, 엄청난 능력을 가진 빌런이겠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주인공들을 괴롭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는 스토리로 가겠다 라고 싶었는데 개어접함. 위기를 주긴 했어요. 근데 그닥 큰 위기로 느껴지진 않았고, 그냥 배두나의 그 뇌지컬 능력이 안 먹히도록 귀가 어떻게 좀 다친 상태였다는 것. 그거 말고는 진짜 배두나보다 뛰어나거나 류승범보다 뛰어난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그 아저씨가 훨씬 매력적인 빌런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녀 빌런도 초반에 하차한 일진 자녀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고요. 빌런으로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메인 빌런이 되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 제가 한 번 더 생각해봤는데 이 시즌 1이 6화밖에 안 되거든요. 그 6화 안에 빌런의 능력을 굉장히 높여놨으면은 마침표가 명확하게 찍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그 능력만큼의 어떤 다양한 스토리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근데 여러 가지 파괴법을 보여주기에는 그게 회차가 짧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허접한 능력을 가진 빌런을 보여준 것 같다. 가장 별로였던 장면은
강아지가 죽는 장면이 정말 별로였어요. 정말 말 그대로 개죽음 당하는 장면이거든요. 프레임도 몇 프레임 안 돼요. 근데 굳이 몇 프레임 안 되는데도 개가 죽는 장면을 넣는 게 너무 납득이 안 됐고,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는 불쾌함만 줬어요. 그렇다고 저게 필요했냐? 아니야. 이미 충분히 메인 빌런이라는 사람은 잔인하구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는데, 근데 또 굳이 해야 되나? 다음 질문. 시즌2는 어떻게 나올까? 엄마를 중심으로 한 더 강한 빌런들이 나오고, 그 빌런들과 어떻게 싸워 나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에서는 이제 경찰이랑 더 협조해 나가는 장면이 나올 것 같거든요. 가족들이 악의 무리를 해소하는 자경단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퇴치의 마침표는 공권력인 경찰한테 맡기거든요. 그러한 장면들을 계속 보여준 이유는 작가님이나 감독님도 결국에는 공권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자경단 이야기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소재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자경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경단이 활개를 친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사회가 가진 어떤 자정 능력이 잘 발휘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인기를 얻고 추앙받고 추대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경단은 있으면 좋은데 없어져야 가장 좋은 상황인데, 저와 같은 이 생각을 작가님도 감독님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마지막 마침표는 늘 공권력에 의해 찍히는 장면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그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즌2에서는 공권력과 가족들이 더 함께 연합해서 악의 무리를 무찌르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 단순함을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얘 나쁜 놈 처단해야 될래? 오케이, 처단하자. 딱 처단하는 모습 보여주고, 진짜 딱 그 소년 만화 같은 단순함을 시즌2에서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고, 막 이상한 떡밥 던지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건 이제 다른 드라마들이 해줄 거니까 이 드라마는 시즌1에서 준 재미를 그대로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던진 수많은 떡밥들과 또 구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드라마에서 던진 그 작은 떡밥들 그리고 설정들은 개가 짖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차는 가족 계획이 가진 단순한 주요 핵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떡밥들, 가족 계획이 가진 단순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정말 뇌 빼놓고 단순하게 본다면은 저처럼 정말 그런 것들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되는 드라마예요. 그것들을 콕콕콕콕 씹어내면 굉장히 많은 설정의 오류들과 이상한 장애가 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살인의 추억에서 향수기 예뻤다 하는 범인으로 몰릴 뻔한 장애인처럼 될 뻔한 그 캐릭터는 어떻게 될 건지, 혹은 저 피칠갑이 된 시체는 어떻게 될 건지, 저 장기 밀매에 사용될 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저 경찰과 이 상황에 대한 오해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시즌1이 종료되고 풀 생각도 없어 보이지만 아무 문제될 게 없다. 마지막 가족 계획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하면서는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만에 생각 없이 뇌 빼놓고 재밌게 본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저처럼 한 5시간 정도 뇌 빼놓고 생각 없이 킬링 타임 할 드라마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또 단순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드라마를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배우분들의 연기력도 있었어요. 그 메인 빌런 가족들 빼고 그쪽은 뭔가 다 어색했어요. 그 조연들 빼고 나머지 조연들, 특히 그 씨 아저씨, 그리고 또 씨 아저씨의 숨은 부인, 교회에 다니는 그 아줌마 빌런, 또 그 둘의 자녀 학생 빌런까지 조연들의 역할 너무 좋았고, 또 가족 계획의 가족들 배우분들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배두나님 연기력이 난 너무 좋았어요. 류승범님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이제 무빙이랑 뭔가 겹치긴 하는데 뭔가 달라. 그 다름을 찾는 재미가 있었어. 류승범 배우님 하니까 딱 떠오른 건데, 가족 계획 무빙의 19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와닿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빙과 같은 것들을 재밌게
재밌게 봤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또 마녀 있잖아요. 마녀 시리즈. 그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거랑 뭔가 비슷한데 그 시리즈보다 훨씬 재밌어. 그럼 가족 계획에 대한 저의 기록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